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지지그룹 행사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계기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했습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지난해 세수 잉여금 가운데 11억 달러 환급을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지난 7월 3일부터 9일 사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24만 4천 건, 약 23만 5천 건이었던 지난주와 비교해 약 9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5천 건을 크게 상회했는데 5주 만에 처음으로 24만 건대로 올라섰습니다. 여전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로 미국 노동시장에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날 공개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도 노동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다가오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번에도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도 다소 냉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기업이 직원 감원을 시작했고 투자 규모도 대폭 줄이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지북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정리 해고를 할 경우 빈자리를 채우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자 해고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지지그룹 행사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것이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1년 6개월여 만에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 DC 방문 시기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원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반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4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이나 정책 비전 제시 등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시작된 특별 하원 청문회에서 수세에 처하게 되자 차기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당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주춤하는 분위기를 보이자 조기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공격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계기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동 방문 이틀째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예루살렘에서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임시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고 이런 내용을 예루살렘 선언에 담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미국과 그의 동맹이 중동 지역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위를 기점으로 일본 주변에서 항공기와 함정의 활동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촉발한 국제안보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열도 주변 공역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이 발견된 사례를 집계한 결과 지난 2월 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개월간 약 9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이전 4개월 동안 35회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지난해 세금 잉여금 가운데 11억 달러 환급을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직 환급을 못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일부 고령층들은 자격 미달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제외되는지 김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올해 조지아주가 약 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흑자로 기록됩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37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다시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세금 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 신고자 중 미혼인 납세자는 1인당 250달러, 기혼자는 부부 합 500달러를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고령층은 세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하는 쇼 블랙먼 하원 의장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금을 100불만이라도 지불했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법에 따라 만 62세에서 64세가 되는 납세자는 주 신고 시 연금 또는 주 차원에서 최대 3만 5천 달러의 세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후 65세 이상 납세자들은 최대 1인당 6만 5천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즉 사회보장 혜택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지아주는 현재까지 260만 건 이상의 세금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환급 대상자 중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세 신고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조지아주 정부는 8월까지 세금 환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여름철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서 발견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풀턴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 남서부 벨트라인 인근에 설치된 모기 채취장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양성을 보인 모기들이 나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날씨 관계로 인해 모기 유충 번식이 늘고 있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 주변에 모기 유충이 번식할 수 있는 물 웅덩이나 빈 화분 등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편 풀턴 카운티 보건국은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모기 유충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모기 채취장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최근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들의 대학 졸업장 대신 해당 직무에 맞는 기술을 보유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연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 중 학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비율이 지난 2020년 1분기 43%에서 2021년 2분기 36%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전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술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가고 학사 학위의 중요성은 하락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자신이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200억 추가로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트위터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재단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성평등, 기후변화 등 세계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연간 60억 달러의 집행자금 규모를 2026년까지 연간 90억 달러로 늘릴 계획입니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제30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5일 둘루스 케이타운 바베큐에서 첫 모임을 가집니다. 선관위는 박효은, 신현태, 신철수, 박상근, 김강식 총 5명의 전직 회장으로 구성됐으며 첫 모임에서 이들 중 1명의 선관위원장이 선출됩니다. 한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차기 회장에는 홍승원 현 이사장의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연합회는 오는 9월 중 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